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피고인 얼마 전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적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때 경호처 비합본에 대해서 또 질문 받으셨죠? 예,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께서 경호처는 국정운영통신망으로서 비합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다. 경호처는 예. 그렇게 증언한 사실도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 조직도 능력이 없지만 나 자신도 비합본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. 이렇게 증언한 사실도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비합본의 체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잘 모르고 있다. 이렇게 증언하신 적도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증거수번 480번 1755쪽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2일자 업무수첩 중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. 지금 김 부장 업무수첩 제시했습니다. 피고인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2024년 12월 12일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처보안폰은 국가 중요 통신 수단으로서 안보와 직결됩니다. 보안폰 한 대라도 제출 시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 이에 사용기관께서는 압수수색 보안폰 제출 요구 시 배부기관 경호처에 사전 문의하여야 하며 경호처는 제출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. 이 내용으로 외부기관 비합폰 사용자들에게 수사기관 비합폰 압수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호처 입장 전파도록 지시하신 사실 있으시죠? 그 제가 정확히 뭐 또 어떻게 제가 워딩을 해가지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실무자들로 보고받고서 각 부처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각 부처별로 비화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임의 제출하라는 뭐 이런 요구가 많은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 임의로 그걸 제출하지 말고 저기서 한 대가 나가게 되면 비화폰의 구조나 성능이나 이런 모든 게 어디로 나갔을 때 그 외국으로도 해외까지 전부 그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경호처하고 상의해가지고 경호처의 통제 하에서 대응하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뜻이었습니다. 네, 지금 수첩 보면 뭐 별표 2개까지 쳐서 경호처장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취지의 말을 지시는 하신 적은 있으시죠?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 뜻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비공 아까 말씀하신 게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할 역량도 안 되고 스스로도 비화폰에 대한 기술적 내용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보안폰 한 대라도 제출되면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진다고 판단하셨습니까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기술적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각 우리 본부장이나 각 부장들의 그 진술서를 보면서 제가 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화폰에 대해서 전문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우리 경호처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실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그 진술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. 전문가라기보다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보다도 못한 수준의 그런 통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전부 그 9급 공무원, 7급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국정원이나 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막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뜻도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고서 한 것을 보고서 너무 정말 그 기가 막혔습니다. 그러나 저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을 쭉 거치면서 그리고 그 수사기관 진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럼 지금 피고인 생각과 다르십니까? 한 대만 제출되더라도 전체 보안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좀 생각이 어쨌든 다릅니까? 저 비화폰 한 대가 나가게 되면은 그 한 대 안에 있는 모든 거기에 있는 그 국가의 그 정보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대가 잘못 나가서 혹시 적국이나 외국에 가게 되면 비화폰 전체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런 뜻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비상계엄 수습 상황이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 경호처 비화폰 외부 이용자들이 비상계엄 수습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국면에서 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제한된 목적하에 비화폰 수사기관에 재소 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미 뭐 전후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대가 이미 임의 제출됐고 아마 그 수사기관에는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전체적인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지금 보시면
메모도 보시면 피고인 비아폰 일체 그 압수 일체 불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. 형소법 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대해서 비밀 신고를 한 경우에 소속 감독, 소속 공무원, 소속 공무소나 감독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같은 조 2항은 그 감독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수사기관이 내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아폰을 압수하는 경우에 국가에 어떤 중대한 이익이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? 제가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저게 형수법 외에도 국가 그 보안 업무 규칙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런 법령들에는 일반적인 어떤 저런 국가 기밀은 일반적인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보안상 이익으로 판단했다 그런 말씀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피고인 2024년 12월 12일경에 김 본부장한테 보안폰 지우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. 지우는 방법을 알려줘라. 본부장이 알아서 얘기해라. 이런 말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? 그 정확하게 지금 그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. 보안폰을 뭐 지우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예, 그러면 증거순번 481번 2024년 12월 12일자 1862쪽 김 본부장 업무수첩 4본 제시하겠습니다. 지금 김 본부장이 그 업무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. 보안폰 지우라는 얘기하지 마라. 방법을 알려주라. 지원 본부장이 알아서 얘기해라. 저 당시에 지금 저 보니까 수첩 보니까 좀 생각나는데요. 저 당시에 아마 그 비서실 쪽에서 이제 보안폰이 이제 보안성이 거의 없다. 이제 완전히 지금 막 노출되고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전부 이렇게 이미지 제출되고 엉망이 돼서 자기들은 비서실이나 아마 다른 기관에서 더 이상 이제 이 비아폰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아마 해온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비아폰을 지금 당장 그렇게 반납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안성이 없으면은 보안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뭐 텔레그램이나 다른 그 앱을 쓰고 그냥 안 쓰면 되지 왜 지금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막 그걸 또 전부 비서실은 뭐 이런 데서는 비아폰을 안 쓰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 경호처에다 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 김대경 본부장 보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 뭐 지우라는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주라. 그래서 이 방법이 뭐 그게 지우는 아마 방법을 지우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지우는 방법 이런 걸 알 수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보안폰을 안 쓰겠다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반납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고 안 쓰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다른 앱을 쓰면 되는 거지. 왜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피고인 기록에서는 반납에만 중점을 두고 지시했지 안 뭐 지우는 쓰겠다. 문제는 예. 염두에 안 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? 저런 얘기는 제가 지우는 뭐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.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.